네,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한계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한계성. 제가 무언가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 하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무언가 사람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이 머릿속에 있어요. 무언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공통 언어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말이죠, 말. 여기가 한국이면 한국말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영어면 뭐 영어권 국가면 영어가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말로 나와야 됩니다. 말로 나와야 다른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소통이죠, 소통. 소통을 하려면 말 혹은 문자. 네, 우리는 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쓰는 것도 문자죠. 소통을 위해서는 말과 문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에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계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집밥 백선생. 이 프로그램에,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집밥 백선생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 숙제를 하나 내주셨어요. 백종원 씨가. 무슨 숙제였냐? 파를 송송 썰어 두세요. 이렇게 숙제를 남겨놨어요. 무슨 쪽지를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와서 수북히 쌓인 파를 보고 하는 말이, 파를 송송 썰어 두세요? 어떻게 썰라는 얘기지? 파를 송송 쓰는 거랑 송송이랑 숭숭이 다른가? 도대체 송송 썰라는 말은 어떻게 썰라는 말이지? 이 제자들끼리 뭐 의견이 다분해집니다. 그러면서 각자 생각한 송송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의 백 선생님의 머릿속에 송송이 있습니다. 이 송송은 문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머릿속에 이 송송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만 문자 송송이에요. 머릿속에는 파가 어느 정도 뭐 잘린 이미지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 두께로 잘려진 이미지가 있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백 선생님이 그 이미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때 송송이라는 문자로 꺼냈단 말이죠. 그래, 이 정도면 송송이지. 파송송. 근데 이 송송은 다른 사람들이 많죠. 여기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각자가 생각하는 송송의 이미지가 다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이미지의 송송이 다 달라요. 문자는 하나인데, 송송이라는 글자는 하나인데,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릅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백 선생님이 원했던 송송의 이미지대로 썰기를 바래서 송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분이 결과론적으로는 다 다르게 썰어요. 두께가 다 제각각입니다. 팔을 썬 모양이 다 제각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백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체크를 합니다. 누구는 잘 썰었고, 누구는 못 썰었고, 누구는 너무 크고, 이런 지적을 해요. 근데 그 지적의 기준은 뭐냐면, 지적의 기준은 이 송송이라는 문자의 근간한 기준이 아니고, 송송이 기준이 아니고, 이 머릿속의 개념이 기준이란 말이죠. 이 머릿속의 개념. 백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니까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지켜보면, 일단은 백 선생님이, 이분이 송송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송송이라고 하면 안 돼. 팔을 몇 미리 두께로, 대략 몇 미리 두께로 써시오. 이렇게 하든지. 이러면 오해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단가요? 파는 보통 절단면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자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몇 밀인지 2mm, 3mm인지 2, 3mm인지 아니면 반절을 잘라서 2, 3mm인지 이런 게 또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팔을 송송 썰어 그냥 송송이라고만 해두면 이게 불분명하자는 거죠. 이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언어 자체가. 자, 또 해보죠. 사탕. 여러분 사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탕. 제가 사탕을 사와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사탕을 사오세요 했어요. 근데 각자 다 다른 사탕을 사올 겁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그러면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달라. 각자 그 사탕이라는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걸 사와도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도 결국에는 이 사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탕이라는 구체적인 사물,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맛도 볼 수 있고 하는 이 사탕이라는 것도 그런데 다른 것도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인 예. 오리온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을 것 같죠? 근데 연도별로 크기가 달라. 연도별로 크기가 다릅니다. 포장지가 달라요. 연도별로 포장지가 다릅니다. 맛도 다를 수 있어요. 이 언어 자체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언어의 한계성이라는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이제 저희 멘토분 중에 한 명이 그 김용옥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우리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연기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돼. 서로 인정해야 될 큰 부분이 있다면 뭐냐? 언어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김용옥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두 남녀가 지나가다가 사랑한다. 남자가 사랑한다 말했어요. 그럼 이 개념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랑한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내가 너의 코를 사랑하는지, 너의 고운 심정을 사랑하는지, 너의 재력을 사랑하는지, 너의 긴 생머리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의미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건지, 너를 위해서 인내하겠다는 건지, 너를 내 옆에 두고 싶다는 건지, 이게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지정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언어라는 것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이 같지가 않아요. 이 사탕이라는 것도 같지가 않아요. 오리온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이랑 같은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해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이러한 한계성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머릿속에 가진 그 개념을, 여기서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념을 꺼내놨어요. 항상 비유를 하거나 어떤 표현 방식을 쓰거나, 이 사람은 이것을 A라는 표현 방식으로 했어요. A라는 표현 방식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B라는 표현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 개념의 범주에 놓고 보면 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싸웁니다. 뭐야? A가 맞다. 아니야, B가 맞다. 이 개념의 범주에 놓고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치고받고 싸웁니다. A가 맞다, B가 맞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갈등을 벌어지는 그런 우스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분석이라고 하죠. 분석. 텍스트를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걸 연기를 하기 위해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나와 있는 건 뭐냐? 대사가 나와 있어요. 대사. 그러면 이 대사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 대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변에 들어있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건 물론 분석을 또 다룰 때 다루겠지만,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송 썰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말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의 단계에서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곰곰이 잘 듣고, 이 이해를 이 글로 이해하지 말고 다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백 선생님이 송송이라는 표현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개념이 있겠죠. 이 정도 썰었을 때의 느낌이 요리하기 참 좋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요만한 두께로 이렇게 쓴 이곳이 좋다. 그래서 그 표현을 송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송송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것을
송송이라는 것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이 표현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안 다음에는 이 말이나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